굿모닝 OBS 안전한 경기 기획 시리즈죠. 오늘은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교통 안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예. 이 뭐랄까 이 전공이랄까요? 이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통안전이면 교통안전이지. 이게 또 구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전공은 원래 교통안전, 석박사는 다 교통안전으로 했고요. 예. 근데 특히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제가 아주 많아서 예. 이런 쪽에 NGO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제가 90년 6월 30날 직장 그만두고 예. 어린이 교통안전 할 거야. 해서 그때 어린이 교통안전 협회라는 제가 NGO 단체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 벌써 한 35년이 거의 다 돼가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쪽으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강의도 또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전문성을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뭐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블루오션이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 조카가 교통사로 죽었죠. 예, 참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좀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형하고 형수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는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할 거야 해가지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쭉 해왔는데, 하여튼 벌써 35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관련해서 뭐 출장도 예상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0년에 저 처음 시작할 때 1,537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사망했는데 그러던 사고가 계속 줄어 가지고 작년에 12명까지 줄었습니다. 무려 99% 이상 사망자 감소했는데 예. 물론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젠 65세 정년 퇴임도 했고 예. 뭐 동국대 제가 특임 교수하면서 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제가 곧 맡거든요. 요 업무가 한국의 뭔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는 예. 그런 일이 또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라든가 예. 또 몽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방학 때는 제가 가서 이런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적극 전수해주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아이들에 대한 이 교통 안전 방금도 이제 되게 이제 안타까운 말씀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 참 불안해요. 부모 갖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아이들에 대한 교통 안전 중요성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어린이한테 투자해가지고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다. 예. 뭐 이런 말이 있죠. 또 대표적인 교통 약자죠. 어린이, 노인, 또 장애인, 임산부가 약자인데 어쨌든 어린이는 이 교통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모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부모님이 알고서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노력이 아주 필요하고요. 예. 실제로 또 그런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요걸 좀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조금 부상자하고 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24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9,149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12명이 사망하고 11,31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요거는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망자는 2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건수는 한 4.5%가 증가했고 그래요? 네, 또 사상자는 한 3.7% 부상자는 그래서 다소 지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보다 더 배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사망자가 줄었다 이게 뭐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자가 준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고 자체 건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뭐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사실 사고도 굉장히 부상자도 엄청나게 많았죠. 뭐 5만 명, 6만 명 그래요?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사망자가 어쨌든 99% 이렇게 줄였는데요. 예. 줄이는데 나름대로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때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협회를 이제 뭐 녹색 어머니의 모범 운전자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예.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자꾸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뭐 자동차사라든가 또 보험사에서 기업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해줬고 그게 진짜 또 공익 광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막 시리즈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예. 보도를 해주면서 이런 심각성이 인식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어린이 교통안전 법 제도 강화하고 예산 강화하도록 하는 게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예. 결국은 그런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는데요. 예. 어쨌든 부상자도 사망자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칫 부상이 큰 사고로 발전되면은 정말 큰 사고로 또 이렇게 되면은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상자 사고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어린이 교통사고 이 유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보행 중 사고입니다. 뭐 전체 사망 사고의 예. 한 60~70%를 차지하는 게 보행 중인데 여기서 보행 중 사고도 보면은 무단횡단 사고 가장 많고요. 또 횡단보도 사고, 또 흔히 이면도로라고 하죠. 이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가 양방 통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다나는 사고, 예. 또 갑자기 뛰어들기 사고, 예. 또 차량 주변에 뭐 주정차된 차량 사이 사고라든가 차 뒤에 놀다 나는 이런 사고가 가장 보행 중 사고 대표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승차 중입니다. 차 안에 있다가 예. 이거는 보호장구, 안전벨트 카시트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 자전거라든가 퀵보드라든가 그것도 다 포함이 되네요. 네, 이런 거는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알려주는 뭐 그런 노력들이 돼야지만 이런 사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고 하면은 12세 이하입니다. 12세 이하. 예, 지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예, 사고 6학년? 통계도 지금 경찰청 사고 통계가 12세 이하고요. 그러나 저는 12세 이하로 잡는 것보다는 14세 OECD 평균이 어린이가 14세거든요. 예. 또 현재 통계청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막 그렇죠.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생까지는 예, 이제 예, 어린이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14세로 차제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14세고요. 예. 또 어쨌든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것도 14세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청의 통계가 차이가 있는 거죠. 통계청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연령층을 좀 높이는 즉 운동도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왜 안 할까요, 그걸? 어쨌든 뭐 지금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통일시켜야 되고 심지어 유엔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은 18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아하, 예.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그만큼 아이들을 더 보호하지 않는. 예, 이제 사회가 또 많이 보호해야 되는 그 그렇죠. 레인지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차제 좀 경찰청에서 이걸 예. 좀 이 통계청과 OECD 기준에 맞추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 유형 중에 이제 70~80%가 보행 중 사고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예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당신 자녀가 네. 당신 제자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세 가지 습관을 길러줘라. 예. 우리 아이는 항상 뛴다고 했잖아요. 예. 항상 뛰는데 차도로 나갈 때 도로를 건널 때 네. 뛰지 않고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야 빨리 해 빨리 해 하면서 아이의 조급성을 붙이게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애들이 느리긴 느려요. 그렇죠. 커지죠, 그렇지만 진짜.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 행동 특성상 항상 빨리 뛰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차와 만나는 시간을 빨리 회피하겠다. 더 빨리 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저희 성인들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가는데 글쎄, 여유 있게. 아이들은 예. 그게 아니군요. 반대군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은 행동 특성상 단순성, 자기중심성. 이건 뭐냐면요. 저기서 차가 오면은 내가 확 뛰어들면은 저 차는 나를 보고 멈춰줄 거야. 아니면은 저 차가 오더라도 내가 빨리 뛰면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리 감지가 안 되는군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 예. 첫 번째 습관 우선 멈춤. 두 번째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예.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녹색불 들어온 다음에 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하고 운전자의 눈을 지시하는 거. 그렇죠. 운전자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차가 멈췄나 확인해야죠.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요.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납니다. 보행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멈춰주겠지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어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도 운전자에게 손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예. 세 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예.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는 이런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뭐 어린이 교통사고 보행사고는 물론이고 어른도 작년에 한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보행 중에. 이런 어른 사고도 다 예방이 가능하죠.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참 이게 참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죠. 우선 멈춤 그리고 운전자와 눈 맞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보면서 걷는 습관 요거 세 가지. 그렇죠.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 어린 아이를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요거 꼭 아이들에게 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좀 얘기를 좀 이어가면 아무래도 학교 주변 사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스쿨존 하면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인데 사고가 많아요. 보통 교통사고 다발 지점이라고 표현하면은 도로 구조나 이 신호 체계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서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이가 사고의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이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경우요. 스쿨존에서 526건이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고 55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수치도 23년하고 비교해 보면 또 역시 한 3, 4%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다 더 사고 줄이는 노력을 더 적극 펼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스쿨존에는 이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 이 통행 속도가 훨씬 더 제한되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우선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선은 이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가 지켜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이곳에서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 또 내가 안 지켜도 법적 제재를 안 받고 있다. 물론 경찰이 나름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그 단속의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좀 특단의 대책으로요.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다 인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횡단보도라는 거는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교통 정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행자는 항상 차를 조심해서 가야 돼요. 차가 조심해야죠. 차가 우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스쿨존만이라도 횡단보도 자체를 이 마운터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과속 방지턱형 횡단보도. 아예 그냥 거기는 보도를 깔아놓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형으로. 그러면 운전자가 볼 때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서 네, 조심해야지. 심지어 이 호주 같은 경우는요.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스쿨존 진입로에다가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용의 이빨 표시를 쭉 옆에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마치 그냥 용의 이빨 안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라는 운전자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죠.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용의 이빨처럼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운전자가 스쿨존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예. 하는 거고 특히 저는 학교 가는 통학로가 이 좁은 이면도로 네. 이면도로라는 거는 한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는 양방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양방 통행을 시켜놓으니까 아이가 그 사이에서 고개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방 통행으로 해놓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이 차와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운전자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나 운전자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행자인 아이들이 또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스쿨존만이라도요. 이런 노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주간에 이 예. 스쿨존을 지날 때는 이제 그 속도가 통행 속도가 30km 이하. 되게 낮잖아요. 예. 그럼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야간에 이걸 지켜야 되느냐?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스쿨존에 30km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속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원래는 했고 50이었죠. 예, 어쨌든 30km 이하로 낮추도록 했고 예. 30, 50 뭐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 속도를 30km 이하로 확 낮추라는 거는 예. 아이들이 등하교 하거나 이렇게 다닐 때 그렇죠. 속도를 낮추라는 거지. 그러나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야간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왜냐하면 도로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만 또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저는 뭐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외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좀 논란들이 많아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예. 그럼 이번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사고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 여름철에 통학버스 안에서 아이가 방치돼서 질식되는 사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몇 건 사고가 있었죠. 올 전에 동두천에서도 아이가 잠이 들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다 내리라고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안 아무도 보이시오. 없어요. 아이들이 작은데. 그리고 결국은 다 내렸으려냐고서 문을 잠그고서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이가 잠이 들었고 결국은 질식사로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런 사고가 나서 슬리핑 차일드 책을 정부에 건의했고 예. 이게 뭐냐면요. 슬리핑 차일드 책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라고 해가지고 이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끝쪽에 책 버튼을 설치를 해놓고요. 예. 운전자가 체크할 때 체크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뭔가 버튼을 누르는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가서 누르고 내려야지만 이 막 비상벨 울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살펴보라 그 그렇죠. 뜻인 거죠? 그냥 다 예. 듣고 가면은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나 이 운전자가 도착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걸 누르고 결국은 누르기 위해서 가다 보면 다 보이죠. 보이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는 어떤 그런 건데 현재는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면적으로 다 시행 중입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또 통학버스 사고도 요즘에 특히 위험한 게요. 이렇게 통학버스 내리는데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쌩 지나갑니다. 보통 지정차로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측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나 이렇게 정차하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더 빨리 확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리다가 이렇게 부닥치는 그래서 반드시 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 습관. 이건 뭐 어린이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해줘야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사고 날 게 대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예. 실천으로 옮기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전 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전도우미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전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없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내리다가 문이 닫히면서 옷이 껴가지고 끌려가다 아이고, 사망하는. 예. 그래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옷차림은 단정한 바지 차림, 뭐 길게 늘어진 치마끈이라든가 태권도복끈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전 인솔교사를 두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정작 위험한 거는 뭐 태권도 학원, 속셈 학원 이런 데가 위험합니다. 학원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예. 뭐 큰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은 다 제대로 시키죠. 예. 근데 그런 데는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은 가령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예. 정부에서 그 스쿨버스에 대한 이 인솔 교사들을 예. 조금 자원봉사식으로 약간의 소정의 비용 좀 주면서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예.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에 갇혔다 아이가 예. 그랬을 때 방법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엉덩이 빵빵이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엉덩이로 그냥 그 핸들 그 눌러갖고 빵빵하도록 예. 하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문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썬팅을 잔뜩 해놔가지고서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썬팅 규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질문드린 이유가 예. 저희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때 그거를 배우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예. 이거 교육이 좋다 예, 생각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이 운전대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벨 예. 그 클렉션을 클렉션을 그냥 엉덩이로 그냥 그렇죠. 확 앉아버리는 왜냐하면 거죠. 손으로 누르면은 아이가 힘에 붙이니까 그죠. 잘 안 눌러집니다. 예. 또 잘 그래서 아예 엉덩이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죠. 엉덩이 누르고 체중을 있으면 실어서. 그렇죠. 엉덩이 누르면 빵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저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려줄 수 예. 있는 거니까. 아, 그 좋은 이제 방법인 엉덩이 것 같아요. 빵빵입니다. 예. 혹시 이거는 교수님 생각 아니세요?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구나. 예, 하여튼 어떤 아이디어 좋은 분이 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아무래도 이 교통 안전 교육 이런 거 지금 계속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좀 이 아이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나름대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단점 미진한다면은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빈 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빈 교실을 한 2개 정도 터가지고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사고, 이게 교통사고, 물놀이, 추락, 화재, 예. 질식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험 교육할 수 있는 그 체험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체험 교육. 예. 그러면서 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라든가 뭐 3가지 습관 길러주는 거 이런 걸 다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체험 교육을 강화시키면은 예. 어린 교통사고 물론이고 다른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학교 교육이고 이제 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3가지 습관. 그렇죠. 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나라고 불안해하시면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우리 아이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배우니까. 예,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는 어린애에 비해서 행동 능력, 판단 능력은 다 떨어지지만은 모방 능력은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면은 그걸 보고 아이가 따라합니다. 예.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으셔야죠. 두 번째는 횡단보도는 오른쪽 통행이 안전합니다. 예.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화살표가 예.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제 요거, 작품입니다. 예.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랬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3가지 습관 길러주는 거. 우리 아이 데리고서 손목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을 붙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행동 특성상 뛸 수 있으니까 놓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손목을 붙잡고서 횡단보도 오른쪽에 쓰신 다음에 그런 3가지 습관 길러주는 거를 도로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예. 노력하시는 만큼 내 자녀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럼 끝으로 이 운전자들 그리고 이 보행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지켜라 이런 거 좀 한번 사실 얘기해 운전자 주십시오. 참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운전자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를 두신 우리 운전자분들께서 내 자녀가 과속 난폭 운전자에서 생명 위협을 받는다는 걸 분개하시면서 예. 자신은 또 다른 난폭 운전자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어린이 보행자 있으면 반드시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경기, 교통 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헉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